자, 그럼 이 시간에는 제34회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 쭉 풀어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 총 24점 배점이고요. 1번 문제는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매출이니까 유형을 11번 유형으로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까지 잘 해야 되죠. 자, 자료설명과 평가 문제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고요. 대금 중 110만원은 전자마트 발행 당좌수표를 수령하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나머지는. 평가문제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라.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2일로 매입매출 전표에 11번 과세매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 10월 2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은 복수거래, 공기청정기 10개에 66만원, 스타일러 2개에 220만원, 그리고 확인 1210만원 맞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전자마트가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말이죠. 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마트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마트. 그랬더니 전자마트 하나 딱 나오죠. 그래서 거래처가 전자가 포함되는 거래처가 너무 많을 때는 다른 단어를 넣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자세금란은 비워두셔야 되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줄 내려와서 차변이 당좌수표 받은 것이 110만 원이니까 101번 현금 처리합니다. 당좌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당좌예금 아니에요.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 그래서 현금 11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요.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그래서 그 외상 매출금은 1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에 수정 필요한 거 없는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두 번째 평가 문제 하러 가는데요.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 찾아야 되겠죠. 찾아가지고 날짜는 10월 2일 거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 체크하시고 제가 메뉴를 잘못 들어왔어요. 10월 다른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야죠. 10월 2일 거부터 10월 2일 거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밑에서 발행,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로그인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닫은 다음에 이 창도 닫아주시고 매입매출 전표에 와서 한번 위에서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전자발행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점짜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매출거래, 이것도 4점이네요. 그런데 증빙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라는 거죠.
자, 계산서 매출은 13번 유형이죠. 자료 2가 있는데 어음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계속 자료 설명까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본거래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시고 판매대금 중 10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100만원은 어음으로 수취했습니다. 자, 면세 재화를 판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재고자산이니까.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네, 받을 어음 계정 과목 하나 다 알려줬네요. 자, 그래서 이 계산서를 보고 작성일자인 10월 7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10월 7일 유형은 13번 면세 매출. 품명은 월간 드림전자 잡지. 수량 100개. 단가 2만원. 네, 거래처는 세운유통에다 팔았죠. 세운유통.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됩니다. 전자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어음으로 받은 게 있고 외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분계해야 되겠죠. 자, 상품 매출 대변 수익 발생 맞고요. 차변에 어음 받은 건 110번 받을 어음이죠. 금액이 어음이 그 100만원짜리입니다.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100만원은 108번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이에요. 마지막에 탭키 누르시고 거래처라든가 차변 대변 합계 검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는 어음 자금 관리 여러 번 해봤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그럴 기회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어음줄을 클릭한 다음에 F3 누르는데 팝업 창으로 떠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 일반 전표는 밑에 하단에 떴죠. 네, 팝업 창으로 뜨는 거고요. 항목은 똑같습니다. 자, 어음을 받았으니까 보관. 네. 안 떠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어음 상태는 오늘 받았으니까 보관이고 어음 종류는 거기 인쇄된 걸 보면은 전자어음이니까 이거 어음 종류 잘 맞추고 가야 돼요. 어음 종류를 약속으로 해놓고 어음 번호를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6번 전자로 바꿔놓고 앞에 세 자는 은행 코드이고 가운데 2020 연도 1007 날짜 123456787 1년 번호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수해서 엔터 치고 발행일은 그 거래 날짜하고 같으니까 엔터 치시고 만기일 입력합니다. 2021-0117 0107이군요. 2021-0107 지급은행 F2 누르셔가지고 우리은행 찾아주시고 지점에다가 구로지점 입력하면 되죠. 네. 이거 입력하는데도 받을 어음은 어음을 받는 날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입력하시고 밑에서 닫기 누르셔야 돼요. 닫기. 여기까지가 평가문제 2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매출거래 3점짜리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군요. 우리가. 자, 10월 10일에 주식회사 수원전자의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파손으로 인해 일부가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된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세금을 1번 하고 가면 됩니다.
자, 작성일자 10월 15일로 같이 입력합니다. 자, 10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 돼야 됩니다. 드럼 세탁기. 수량을 마이너스 2로 입력하고요. 단가는 85만원 그냥 입력합니다. 거래처 코드는 수원전자가 거래처가 되네요. 전자세금은 1번 수정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돼 있고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17만원, 대변에 상품매출에서 마이너스 170만원 이대로 분계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매입거래이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우리 FAT 1급에서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래다. 그러면 57번 카드과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마트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여러분 매출이라고 해서 다 매출이 아니에요. 신용카드 영수증 자체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예. 어떤 분은 이거 매출전표니까 17번 매출 과세 매출 아닌가요? 네, 매입입니다. 내용도 보시면 상품을 매입했잖아요. 전자마트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우리 회사 현대카드로 결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는데 57번 카드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날짜는 10월 18일이니까 매입 매출 전표 10월 18일로 고쳐서 유형이 57번 카드과세 매입 물음표 단수 눌러서 현대카드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현대카드 맞죠? 네. 확인한 다음에 품명에다가 품명은 뭐 표 제시하지 않았네요. 그냥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상품이라고 하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공급 대가 990만원을 입력한다는 거. 네. 자, 여기서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니라 전자마트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는 전자마트가 됩니다. 역시 전자 너무 많죠? 밑에다가 마트 입력해 가지고 전자마트 찾으시면 되고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어요.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현대카드로부터 외상을 한 거죠. 우리가 아직 현대카드사에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하고 차변에 상품이니까 재고자산 증가상품. 네. 그래서 카드로 매입한 것은 외상 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일 때만. 카드로 식사를 했다 하는 건 외상 매입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카드로 식사비를 제공했다 그러면 여기 분계 카드 분계하지 마시고 3번 혼합 분계해 가지고 미지급금으로 개정과목 수동 분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거래 전자계산서네요. 매입이면서 전자계산서다. 53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면세 매입이죠. 자, 자료 설명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계부 사원들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AT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런 문제도 좀 본 것 같아요.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한 그 거래 사례하고 비슷한 것도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그러면 우리가 53번 면세 매입으로 해서 밑에 분계를 할 때는요. 교육비잖아요. 그래서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25일입니다. 메인 매출전표 10월 25일.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분명히는 AT 교육 수량 셋 단가 8만원 공급가액 24만원인가요? 네. 거래처는 JT교육.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이니까 1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분계는 뭘로 해야 되느냐? 밑에 계산서 밑에 보니까 24만원이 모두 외상미수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교육비니까. 혼합분계하세요. 외상분계 할 수 있는 것은 상품만 외상분계 가능합니다. 이건 혼합분계. 그리고 상품을 고쳐야 됩니다. 교육훈련비로 825번으로 고치세요. 825번 판매관리비로. 자, 내려와서 대변 미지급금 처리하는 24만.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는 JT교육이 맞겠죠. 그리고 차변대변 일치하는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분계할 때 차변대변 전부 계정과목 수정해야 된다. 분계 혼합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는 6번째 매입거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해줬군요.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프린터를 사가지고 기부를 한다 이거예요. 기부. 우리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거래죠. 네. 자, 프린터를 사가지고 접대했다. 그러면 접대비 관련이니까 매입세 공개 못 받죠. 이거. 그런데 주민센터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것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겁니다. 기부금은. 그래서 이걸 54번 불공유형으로 선택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유형을 불공유형을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불공유형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10월 30일 입력하시고 유형이 54번이어야 돼요. 54번이 뭐예요? 세금계산서이면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입니다. 그게 54번 유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건은 왜 불공제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번호의 2번에 있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사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해가지고 기부한다.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기부하는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그대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 그대로 입력하시는 거죠. 수량 없고 단가 없고 공급가액 150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포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분계는 보니까 대금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 지급했습니다. 혼합분계 해줘야 되죠. 자,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가 됩니다. 접대비. 기부금. 네, 기부금. 네, 기부금이죠. 933번 기부금 처리하시고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의
165만원 인출. 탭키 눌러서 거래처 코드는 은행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바꿔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으로 바꿔야죠. 요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선택하는 이 유형이 54번 유형이었다는 거, 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잘 선택했어야 돼요. 자, 다음에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는 입력되어 있다. 그러면 2기 예정이다.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조회하느냐?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조회하는 기간이죠. 2기 예정 과세기간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회할 때 저장된 걸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해줘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참고하여 9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미수금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분계가 아니라 문제는 9월 30일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9월 30일 정리분계 맞네요.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 네, 맞아요. 정리분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1번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정기신고 엔터할 때 이게 떴을 거예요.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확인해서 이거 불러다 써야 돼요. 마감까지 해놨네요. 안 불러내야 안 부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여기 10,000원, 이 10,000원의 내역은 이렇게 클릭해서 탭키를 눌러보시면 그 상세 명세가 나오는데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에 10,000원 입력돼 있죠. 아까 자료 설명에 있던 그 10,000원 요걸 뭘로 처리하느냐면 차비익으로 처리할 거고요. 자, 위를 보시면 차감세가 마이너스가 났네요. 미수금.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이고 환급받아야 되는 차감세가 마이너스 음수로 되어 있으면 자산 처리합니다. 미수금. 그리고 매입세는 여러분 알죠? 부가세, 대급금. 또 매출세는 뭐예요?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 이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오늘 중으로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반드시 오늘 차감세가 마이너스가 와 있으면 미수금, 양수로 되어 있으면 미지급세금, 양수로 되어 있으면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이라는 것은 납부할 세금이라는 얘기고 지금 현재처럼 마이너스는 우리가 환급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매입세액이 더 많아요. 지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급 받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자, 그래서 매입세는 부가세 대급금,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요 개정 과목 정확히 알아두시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은 자비익이라고 처리하니까 자비익은 수익 발생이니까 대변에 가는 거죠. 자, 정리하셨죠? 자, 이 창 닫지 마시고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에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 입력하시고 차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변에 부채감소, 부가세 예수금이 와야죠. 따다닥 엔터 치신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에서 요 매출세를 컨트롤 C 해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해주시고
그 다음 줄 바꿔서 대변, 부가세 대급금, 자산감소. 평소 입력했던 위치에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오늘은 대변에, 대변에서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은 정리할 땐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 클릭하고 컨트롤 C 해서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컨트롤 V. 또 대변, 차변에 있죠?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은 거래처 넣어야 돼요. 거래처가 세무서니까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봅니다. 역삼세무서 하나 있어요. 10,000원. 자,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아까 전자신고 세액공제. 미수금이 10,000원이 아니죠. 네, 미수금 이거 113만3천원. 네, 113만3천원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네, 컨트롤 V 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는 떼어내야 돼요. 네, 마이너스는 없애야 돼요. 플러스로 1133000. 자, 그럼 이제 10,000원이 이게 자비익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비익 대변에 넣어야죠. 자비익 10,000원. 네, 제가 뭐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나요? 네. 처음은 아니죠. 이거 해보는 거.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부가가치세 그 24점으로 평가되는 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 달 25일에 납부하는 문제가 나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됩니다. 네. 납부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쉬워요. 납부하는 문제는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그 분기 하나입니다. 한 줄로 끝나버리죠. 근데 미지급세금 거래처 세무서 꼭 걸어줘야 되고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하는 것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 여러분 충분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 평가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는 아주 단골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24점 문제 해결했고요. 결산 문제는 어떤 게 나왔나요? 자, 결산 1번 문제 수동결산 4점 두 개가 나왔습니까? 2월 28일 현금 시제 불일치 금액을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다. 2월 28일 날 현금 과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2. 기말 결산 시 현금 과부족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정진상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확인했습니다.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거죠.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우리가 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오늘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오늘은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죠. 차변이 현금 과부족, 차변이. 근데 문제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다라는 것 정리한 다음에 2월 28일 전표를 가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 일반 전표 2월 28일 전표를 보니까 대변의 현금 과부족 10만원 잡혀 있잖아요. 오늘 이걸 차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날짜를 12월 31일로 바꿉니다. 오늘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에요. 141번 10만원 아까 확인했고 대변이 이자 수익으로 밝혀졌다. 이자 수익으로 밝혀졌다. 만약에 이 결산 문제가 지금 이자 수익임이 밝혀졌으니까 이자 수익 처리했죠.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러면 대변의 개정 과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비익. 예,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러면 자비익.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동결산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기말 재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네. 뭐 가습기, 공기청정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입력은 합계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평가 문제.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동결산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팝업창 나오면 상품 매출 원가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확인 눌러라 되어 있습니다. 자, 양식이 나타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바로 상단에 있기 때문에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1105만원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11050 플러스 엔터하면 위에 상품 매출원가 계산이 순식간에 일어났죠. 자, 위에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전표 추가 누르고 예 합니다. 또 확인하시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에 가서 조회 누르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와 있습니다. 네,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분계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자,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상품 매출원가예요. 그러면 이 매출원가가 어디서 온 거예요? 상품에서 온 거죠. 그래서 대변이 상품인 거예요. 대변의 상품, 자산이 감소하면서 그게 뭐로 갔어요? 비용으로 갔다 이겁니다. 비용.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밑에 요게 딱 가게 되죠. 상품 매출원가. 비용으로서.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하면은 차변이 비용 발생, 대변이 자산 감소. 개정과목 이름으로는 차변이 상품 매출원가, 대변은 상품. 제조회사는요. 대변이 제품. 차변은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상품을 제품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제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TAT 2급에서는 이게 제품과 제품 매출원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산 문제 8점, 네, 쉬운 편으로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자, 회계정보 분석 문제, 이거 두 문제 8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놓고 기간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1월부터 3월로 다시 입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한 고정자산 공급가액. 그래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그동안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매입 중에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에 고정자산 매입이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가액은 125만원 찾으면 되겠습니다. 2번에 답이 있습니다. 쉽게 찾으셨죠? 다음이 두 번째 재무상태표 조회.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엽니다. 재무상태표를 딱 열고 3월 말 현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월을 3월로 입력하면 돼요. 3월로. 그러면 이게 3월 말 현재입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을 물어볼 때는 제출용을 눌러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상태 과목별로 볼 때는 이것 현금에다가 당좌예금, 보통예금까지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제출용 누르면 더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313, 487, 640. 네, 313, 487. 3번의 답이 있죠.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제출용을 보는 경우는 매출 채권이 얼마냐, 매입 채무가 얼마냐, 혹은 지금 방금 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런 질문이 있으면 과목별로 하지 말고 제출용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 개정 과목으로 집계되어 있는 양식으로 보셔야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네, 34회 실무수행 우리가 마지막까지 풀어봤습니다.